안녕하세요. 한국 축구 레전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뉴스레터에는 다음 뉴스가 포함됩니다. 일벌리 킬러 손흥민 시즌 10호골 폭발 EPL 득점 단독 1위 종합. 이 5경기 76분 주전 경쟁에서 뒤처진 황희찬 우회. 벌리 킬러 손흥민 시즌 10호골 폭발 EPL 득점 단독 1위 종합. 리그 8호골 플러스 유로파리그 2골 5시즌 연속 2자릿수 득점 성공. 케인과 29번째 골 합작 스카이스포츠 평점서 나란히 최고 8점. 손세이셔널 손흥민 토트넘 기 77주 원더골을 터뜨렸던 벌리를 상대로 시즌 10호 골이자 리그 8호 골을 넣고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득점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 손흥민은 27일 한국 시간 영국 벌리의 터프 무어에서 열린 벌리와 2020-2021 프리미어리그 EPL 6라운드 원정에서 후반 31분 반짝 해리 케인의 헤딩 패스를 받아 골지역 왼쪽에서 헤딩으로 득점포를 가동했다. 토트넘은 이날 손흥민의 유일한 득점포를 끝까지 지켜내 1-0으로 승리하며 정규리그에서 5경기 연속 무패 3승 2무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5위로 올라섰다. 경기가 끝난 뒤 영국 스카이스포츠는 케인과 손흥민에게 팀 내 최고 평점인 8을 나란히 줬다. 최근 4경기 연속골 정규리그 3골 유로파리그 1골에 성공하며 정규리그 8호 골을 작성한 손흥민은 도미닉 칼버트 르인 에버턴 7골을 따돌리고 EPL 득점 단독 1위로 올라섰다. 손흥민은 아웃수 없이 이번 시즌 10호 골 정규리그 8골 유로파리그 2골을 작성하며 5시즌 연속 2자릿수 득점의 쾌거도 달성했다. 더불어 케인의 도움으로 득점에 성공한 손흥민은 케인과 함께 통산 29골을 합작하며 프리미어리그 역대 합작골 순위에서 티에리 앙리 로베르 필의 아스널 29골, 다비드 실바 세르히오 아게로 맨시티 29골과 공동 2위로 올라섰다. 손흥민 케인 조합은 합작골 1위인 프랭크 램퍼드, 디디에 드로그바 첼시 36골 조합에 7골 차로 다가섰다. 이날 토트넘은 케인을 원톱 스트라이커로 좌우 날개에 손흥민과 루카스 모라를 배치하는 4-2-3-1 전술을 가동했다. 이에 맞서 4-4-2 이 전술을 선택한 벌리는 수비 상황에서 포백과 중원을 나란히 4명씩 2줄로 배치하는 블록 수비로 토트넘 선수들의 공간 침투를 막으면서 역습으로 한 방을 노렸다. 벌리의 2열 수비 전술은 효과적이었다. 토트넘은 전반에 3차례 슈팅에 그치고 손흥민조차 슈팅 기회를 제대로 잡지 못할 정도로 수비벽을 쉽게 공략하지 못했다. 토트넘은 전반 10분 만에 중앙 수비수 토비 알데르베이럴트가 공중볼을 다투다 벌리의 공격수 애슐리 반스의 팔꿈치에 오른쪽 눈두덩이를 맞고 출혈이 생겨 붕대 투혼을 펼치는 악재를 만났다. 전반 14분에는 케인의 후방 패스가 손흥민과 모라를 거쳐 오버래핑에 나선 왼쪽 풀백 벤 데이비스까지 연결됐지만 크로스가 수비벽에 막히며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손흥민은 전반 21분 상대 골키퍼가 클리어링한 볼을 중원에서 허트의 공격으로 나서려고 했지만 몸을 던진 벌리 수비진의 반칙에 막혀 슈팅 기회를 얻지 못했다. 토트넘은 전반전 동안 65%의 골 점유율로 벌리 35%를 앞섰지만 슈팅에서는 3개 유효 슈팅력 -5개 유효 슈팅 2개로 밀렸다. 후반에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토트넘은 좀처럼 벌리의 2열 수비를 깨 해법을 찾지 못하며 고전했다. 토트넘은 후반 26분 벌리의 코너킥 상황에서 벌리 수비수 제임스 타르코프스키의 헤딩슛을 수비해 가담한 케인이 골라인 부근에서 헤딩으로 막아내 결정적 실점 위기를 넘겼다. 반격에 나선 손흥민은 전반 28분 탕기 은돔벨레의 침투 패스를 받아 빠른 쇄도로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서 오른발 슛을 시도했지만 몸을 날린 수비벽에 막혔다. 벌리의 늪 축구를 깬 것은 해결사 손흥민이었다. 손흥민은 후반 31분 에리크 라멜라의 오른쪽 코너킥을 케인이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헤딩으로 밀어주자 골지역 왼쪽에서 헤딩으로 결승골을 터뜨렸다. 손흥민의 이번 시즌 첫 헤딩골이자 EPL 득점 단독 1위로 뛰어오르는 원더골이었다. 조제 모리뉴 감독은 후반 추가 시간 손흥민을 교체아웃시키며 시간을 벌었고 손흥민의 헤딩 득점은 결승골이 되면서 토트넘은 1-0 승리를 마무리했다. 5경기 76분 주전 경쟁에서 뒤처진 황희찬 왜 에이스의 자리를 대체할 거란 기대 속에 라이프치히에 입단한 황소
황희찬 24이 주전 경쟁에서 뒤처지는 모습이다. 황희찬은 지난 24일 이하 한국 시각 홈구장 레드불 아레나에서 열린 헤르타 베를린과의 2020에서 2021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5라운드 교체 명단에 들었으나 끝내 출전하지 못한 채 팀의 2대1 역전승을 지켜봤다. 황희찬은 리그 기준 지난 5경기에서 단 76분을 뛰었다. 선발 출전 없이 교체로만 3경기를 뛰었다. 출전 시간으론 팀 내 17번째다. 공격 포인트는 없다. 헤르타전은 황희찬의 현실을 엿볼 수 있는 경기였다. 율리안 나겔스만 감독은 주중 유럽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치러 몇몇 포지션의 변화를 줬다. 공격진에선 이적생 듀오 쉐를로트와 저스틴 클로이베르트가 황희찬보다 먼저 선발 기회를 잡았다. 1-1 팽팽하던 후반 나겔스만 감독이 역전골을 위해 꺼낸 공격 카드는 다니엘 올모, 유수프 폴센, 마르셀 사비처였다. 황희찬은 외면했다. 예상치 못한 전개다. 라이프치히는 지난 시즌 잘츠부르크에서 급부상한 황희찬 영입에 1,500만 유로 약 200억 원을 투자했다. 첼시로 이적한 에이스 티모 베르너의 대체 자격이었다. 하지만 나겔스만 감독은 황희찬에게 기회를 주기를 꺼려하는 눈치다. 황희찬과 마찬가지로 분데스리가가 처음인 임대생 클로이베르트 원소속팀 AS 로마의 선발 출전이 상징하는 바는 크다. 쉐를로트와 클로이베르트의 영입 전직 게이스 포르스베리의 폼 회복, 확실히 주전으로 자리매김한다니 올모의 존재 등으로 인해 황희찬은 시즌에 돌입한 이후 서서히 후순위로 밀려나는 모양새다. 나겔스만 감독은 최전방엔 이선과 연계가 되는 떡대형 공격수 폴센과 쉐를로트를 선호한다. 그럼 윙어 자리를 노려야 하는데 포르스베리, 올모, 은쿤쿠, 사비처 등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태다. 레프트백 강엘리뇨도 사실상 왼쪽 공격수나 다름없다. 또 이들을 앞세워 팀이 5경기에서 4승 1무 승점 13점을 획득 선두를 달리면서 현재 스쿼드의 변화를 줄 필요성이 떨어진 것도 황희찬의 출전 시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라이프치히는 챔피언스리그를 포함해 최근 4경기에서 모두 승리했고 경기당 2.5골에 달하는 10골을 넣었다. 황희찬 본인도 주어진 76분 동안 별다른 임팩트를 남기지 못했다. 패스 미스로 나겔스만 감독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장면을 제외해도 그렇다. 올 시즌 분데스리가를 중계하는 한준의 KBS 해설위원은 라이프치히가 많은 경기를 치르다 보니 앞으로 출전 기회를 잡을 수 있겠지만 현 시점에선 경쟁에서 뒤처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황희찬이 경기에 나서려면 8명이 넘는 경쟁자를 뛰어넘어야 한다. 포르스베리까지 살아나면서 1에서 2선 자원이 크게 늘어났다. 고 말했다. 황희찬은 지난 21일 이스탄불 바샥시히르와의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1차전에서 후반 시작과 동시에 투입돼 45분을 뛰었다. 로테이션에 따라오는 29일 메뉴 원정 경기에 출전하게 된다면 지난 시즌 리버풀을 상대로 보인 것만큼의 확실한 임팩트를 남길 필요가 있다. 더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를 사랑해. 한국 축구 팬이라면 좋아요를 클릭하고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